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어처리 1팀 발표자 김지연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1년 EMNLP에서 발표한 Weekly 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 Based on Keyword Graph입니다. 오늘 발표는 자연어처리 1팀 김재민, 이기성, 주정현, 최재규님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서 분류는 자연어 처리 부문 중에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레이블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데이터의 레이블링 작업을 줄여보고자 위클리 슈퍼비전을 통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위클리 슈퍼비전을 통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은 키워드 드리븐 모델로 사용자가 각 클래스별로 몇 개의 키워드만 제공하고 그 키워드를 사용하여 레이블되지 않은 텍스트의 가상의 레이블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자주 쓰이는 모델들로는 키워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가상의 레이블 키워드로 문서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를 가상의 레이블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레이블들을 가지고 문서 분류 모델을 만들고 다시 이 문서 분류 모델을 가지고 키워드를 재추출하거나 문서 분류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셀프 트레이닝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단점이 있는데 키워드들을 독립적으로 계산해서 각 키워드들 사이의 연관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워드들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칼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문서 A에서는 윈도우라는 단어와 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문서는 트래픽 교통 카테고리에 속하는 문서이지만 빈도수로 해당하는 문서에 대한 클래스를 지정하고 윈도우가 가장 많이 등장했을 때 해당 문서가 트래픽이 아니고 컴퓨터라는 클래스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빈도수 방식으로는 같이 나온 단어와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특정 문서의 정확한 레이블 또는 클래스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GNN 그래프 네트워크를 통해서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연관성을 학습하고 셀프 슈퍼비전 트레이닝 태스크를 통해서 각 그래프에 속하는 키워드들의 아노테이션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선행 모델들로는 Weak Supervision Task Classification과 Self Supervision Learning이 있습니다. Weak Supervision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레이블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양을 늘려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WSST 클래스와 LOT 클래스가 있습니다. 두 개의 모델은 셀프 트레이닝으로 얻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나 또는 레이블로만 키워드를 사용해서 각 문서의 각 학습을 진행한 후에 키워드의 문서의 레이블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방식 모두 키워드들 간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슈퍼비전 러닝은 현재의 프리트레인드된 모델과 현재 가진 데이터들만 사용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나 센텐스 오더 프리딕션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문서의 순서, 단어의 순서 등을 추가로 학습하여 모델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그래프에 대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많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프 클래시피케이션 케이지 모델에 대한 메소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명 클래스 케이지라는 이 모델은 입력 데이터로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데 하나는 레이블이 된 데이터고 시계의 카테고리 안에 문서가 있고 그 문서 S가 있고 그 문서 S 안에 각 문서에 속하는 K개의 키워드로 지정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는 레이블이 되지 않은 N개의 유텍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두 개로 입력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목표는 이 언레이블드 문서를 각 클래스로 잘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클래스 케이지 모델을 만드는 데 전체적인 구조는 첫 번째로 모든 클래스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그래프 G를 생성합니다. 전체 그래프 G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elf-Supervised Pre-Training과 파인튜닝을 이용하여서 Subgraph Annotator A를 학습하는데 이 Subgraph Annotator는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이 키워드가 큰 전체 그래프 안에서 어떤 서브그래프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Subgraph
데이터를 가지고 각 문서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어느 서브그래프에 속하는지 가상의 레이블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레이블을 낸 문서를 가지고 다시 문서 분류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학습하고 이 클래시파이어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로 클래시파이한 문서로부터 다시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진행할 일은 키워드들의 연관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전체 키워드들에 대해서 그래프 G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 그래프의 벌텍스는 키워드 그리고 엣지는 키워드들 사이에 등장한 횟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서에 대해서 인베딩을 진행하는데요. 벌텍스는 원핫 인코딩이 된 클래스와 원핫 인코딩된 인덱스 형태로 인베딩하고 엣지는 전체 문서에서 같이 등장한 문서의 횟수로 인베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베딩된 그래프를 가지고 sub annotator, 다시 말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서브그래프에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서플에 속하게 되는지 annotate를 해주는 모델을 학습하는데요. 이때 GIN이라는 Graph Isomorphism Network를 사용해서 위에 인베딩된 노드와 엣지들에 대해서 각 피처들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정보와 서브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때 자신의 노드 값과 주변의 노드 값의 합을 더해준 값에 MLP를 적용해서 각 노드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각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전체 그래프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는데요. 이 각 노드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같은 서브그래프 안에 속한 아이들끼리 모두 썸을 해주고 그 여러 개의 서브그래프에 대해서 더해진 피처들을 컨캣하는 방식으로 전체 그래프에 대한 피처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구한 GIN을 셀프 슈퍼바이즈드와 파인 튜닝을 통해서 서브그래프 아노테이터 모델을 구현합니다. 서브그래프 아노테이터는 새로운 문서가 들어왔을 때 랜덤워크로 구성된 랜덤워크를 통해서 기존에 학습된 서브그래프와 새로운 문서의 서브그래프가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를 통해서 예측을 진행합니다. 이때 여기서 랜덤워크는 그래프상의 시작 노드를 기점으로 무작위로 주변의 간선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 노드를 이동하여서 반복적으로 이동하다 보면 각 노드에 방문할 확률을 나오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방식은 각 클래스 R에서 키워드 R개의 W를 샘플링합니다. 이때 랜덤워크를 진행할 때 무작위라고 했지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가우시안 평균과 분산값을 계산하고 L번의 랜덤워크를 진행합니다. 이때 기존은 무작위로 주변 간선을 선택했지만 이 해당 논문에서는 공출현 빈도를 사용하는데요. 공출현 빈도는 전체 빈도수에 대해서 각 노드와 노드 사이의 빈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한 단어들을 랜덤워크를 통해서 그래프 R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그래프 R을 서브그래프 아노테이터 A의 입력값으로 지정을 하고 이 키워드 R이 각 어느 클래스에 속하게 되는지 타겟 값을 클래스 R로 지정을 하고 로스 값을 4개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트레이닝된 서브그래프 아노테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이 안 된 텍스트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가 어떤 서브그래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한 서브그래프 아노테이터 모델 A를 가지고 언레이블드 텍스트에 대해서 아노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한 가상의 레이블이 달린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문서 분류 모델을 만드는데요. 문서 분류 모델을 텍스트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만드는데 긴 문장의 경우 롱포머 그리고 짧은 문장의 경우 벌트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프 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가지고 문서를 분류했으면 그 분류된 문서 안에서 키워드를 다시 추출합니다. 이때 키워드 추출은 전체 문서에서 등장한 키워드의 중요도를 낮추고 각 문서의 군집에서 등장한 키워드의 중요도를 높게 다루기 위해서 TF-IDF를 사용하여서 Z개의 단어만 추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비교한 모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이 사용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긴 텍스트 데이터와 짧은 텍스트 데이터로 나뉘어지는데요. 긴 텍스트 데이터는 20 뉴스그룹과 뉴욕타임즈 뉴스 데이터,
그리고 짧은 텍스트의 경우 에이지 뉴스, DBpedia, IMDb, 아마존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긴 문장의 경우 코니아 모델로 추출한 키워드를 초기 키워드로 지정하고 짧은 문장의 경우 에로틱 클래스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초기 키워드로 지정하고 각 클래스별로 4개의 키워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비교군으로 사용한 모델들은 IR, TF-IDF, 데이터레스, 워드2백, 닥3, 큐브, 벌트 카운트, WEST 클래스, 에로티 클래스, 코니아드들과 비교했을 때 뉴욕타임즈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를 비교하고 20 뉴스 그룹과 사용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뉴욕타임즈를 사용했을 때를 제외하고 클래스 KG가 가장 높은 F1 스코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브그래프 아노테이터 A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없이 학습을 진행하고 키워드 빈도수를 키워드가 몇 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빈도수를 레이블로 지정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한 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3.5에서 4.4% F1 스코어의 높은 F1 스코어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NN 모델들 중에 GCN, GAT, GIN 등의 모델을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5번째 이터레이션에서 GIN이 가장 간소하게 높은 F1 스코어 값을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델에서 키워드 개수를 비교했을 때 키워드가 50개에서 100개로 늘어나면 성능 개선이 있지만 300개까지 늘어날 때는 성능의 개선이 크게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수가 많다고 레이블링에 개선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GIN을 만들 때 레이어의 개수와 에포크의 개수에 대한 비교를 진행했을 때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지고 에포크의 개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오버피팅으로 인해서 아노테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구현한 클래스 KG 모델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을 때 테크놀로지 클래스인 에이지 데이터를 예시로 지정을 하고 테크놀로지 클래스의 이니셜 키워드를 테크놀로지라고 제공을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진행할수록 테크놀로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키워드들을 더 정확하게 잘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했을 때 레이블링보다 여러 문장에서 나온 키워드들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예측을 하는 게 카운트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이 논문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